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모든 분들이 아마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뜻밖의 이제 사고를 접했는데요. 상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조용하게 이제 모든 분들과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요. 전 시간에 이제 교육 도시농, 자금농, 귀촌, 귀농 교육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조금 제목이 그렇습니다. 천원 유정란 닭사육 교육. 제가 이제 천원 유정란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닭사육, 뭐 친환경 사육, 유기농 사육, 동물복지 사육 여러 사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조금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천원 유정란 닭사육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조금 제목이 좀 거시기 합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천원 유정란은 천원 가치의 기술 그거를 이제 한다는 의미로서 이제 타이틀 붙인 거죠. 제주교육 공지된 거 참고해 주시고요. 좀 아직은 뭐 여유가 조금 있어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이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 고퀄리티 창업 전문 그 다음에 휴양 치유농장 치유농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치유농업이 이제 체험비 받아가지고 뭐 한다는 그런 개념은 좀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휴양치유농장 이런 것도 좀 참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럭셔리적인 체류치유 이제 지금 계속 증가하는 이제 질병 환우들 위한 이런 쪽으로 만성 질환자들 많으시고 암 환자들도 많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농업이 농촌이 이쪽으로도 한번 지향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체류치유 농장 창업교육 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도시농, 이제 자금농, 귀농 귀촌 하시면서 정말 치유적인 먹거리, 좋은 먹거리죠. 이런 것들 생산하는 농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업을 배울 때 농약 아니면 이제 작물 키우는 쪽으로 많이들 관심 갖는데요. 병충해 발생이라든가 풀 발생이라든가 생산 비용이라든가 품질에 제일 좌우하는 게 뭐냐면 토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농업 교육에서 뭐냐 작물 쪽에 병해충 방제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르치지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토양은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식화와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안타까운데 어쨌든 농업의 시작은 뭐냐 토양이고 토양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가 진행돼야 되고 그 기술이 거기서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농약, 병해충, 작물 키우는 쪽으로 이제 계속 기술은 40년도 발전해서 엄청나 발전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의 출발점은 뭐냐 토양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배우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교육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고퀄리티 천원 유정란 아까도 있습니다만 천원 유정란은 뭐냐 천원 가치의 품질이죠. 가격은 이제 품질이니까 그러면 그 품질 생산하는 게 기술이고요. 그래서 천원짜리 유정란 생산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현대의 닭사육에서 조금 고퀄리티 쪽으로 가자 하는 저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육은요. 제가 이제 10년 전 더 됐죠. 그때부터 이제 농가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달인 SBS 달인인가요? 뭐 방송 소개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두 농가가 소개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포천 농가, 청주 농가, 뭐 달인 농가 두 개 나올 줄 천원 유정란이 이제 많은 농가들 합니다만은 이제 또 이제야 이제 배우실 분들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연종한다는 거 한 10명 이상이면 시작한다는 어느 지역에서 요청하면요 하겠고요. 교육 대상은 1번과 4번 아니면 제주교육 중에 하나 자연 유기농 작물 재배 쪽이죠. 이것 쪽을 하나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또 기본이 이제 토양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질병 하나에 치유 유정란 이제 1,000원짜리 유정란의 가치죠. 그래서 생산하는 희망자 교육 시간은요 2일 잡았습니다. 2일도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강인군 시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아리서부터 뭐 사육 방법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사료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틀 동안 한다는 거 내용은요 국내산 100% 사료를 기본으로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사육 시설 사육 방법 뭐 평사냐 뭐 방목이냐 방사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배터리 게이지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료거든요. 닭사육에서는 전대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하진 않습니다. 평가가. 하지만 저희들은 사료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병아리에서부터 이제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사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닭사육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거의 목표도 다를 것이고 과정도 좀 다를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단. 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닭사육 방법이 뭐냐면 사육 방법, 평사 사육, 바닥에서 키우는 평사 사육이냐, 배터리 케이지 사육이냐, 방목이냐, 방사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시설 해가지고 나누거든요. 그 다음에 사육 밀도, 그 다음에 사육 인증, 그에 따라서 뭐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뭐 닭사육은 배터리 케이지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1%도 안 되는 친환경 축산이 있고요. 뭐 되게 평사죠. 그 다음에 1% 좀 이하의 유기축산, 뭐 되게 보면 방사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이쪽으로. 그 다음에 동물복지도 마찬가지. 최근에 보면 농가수로서는 1%대가 훨씬 넘습니다. 뭐 한 5%, 뭐 그 정도 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농가수는 많이 불어납니다. 그럼 전 닭사육 말에서는 뭐 1% 정도도 안 되고요. 또 자연축산, 저희들이 얘기한 자연축산은 거의 0.1%도 안 될 거라 봅니다. 닭사육 99%, 아까 예서는 자연축산이든 어떤 축산 하든 거의 99%가 뭐냐면 수입곡물 사료 의존하거든요. 자연축산도 사료 의존하신 분이 많으십니다. 이게 저 수입 곡물이죠. 그래서 저는 고퀄리티 닭사육도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1,000원짜리 유정론 같은 고퀄리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준점은 뭐냐, 100% 국내산 곡물로 해서 사료 자원으로 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농가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런 사육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99%가 지향하는 뭐 닭사육에 대해서 뭐 틀렸다 말다 할 건 없고요. 저희들은 한 번쯤 국내산 뭐 농가가 직접 만든 사료를 해서 닭사육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10년 전부터 했습니다만은 이제야 이제 출발하신 분들, 혹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교육 준비해다. 다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사료 위험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고퀄리티 닭사육이 필요한지요? 외국 곡물 사료 의존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99%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GM 옥수수만 이제 1100만 톤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곡물 사료 뭐랄까 식용으로 쓰다가 이제 부산물까지 가면 엄청나죠. 또 DDS라는 그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것까지 포함돼 가면 뭐 1500만 톤이 훨씬 넘습니다. 자, 안전성 노출, 이제 수입 과정에 이제 개미라든가 이제 균 같은 게 들어와서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충 살균제, 여기가 이제 거의 고독성 이상의 맹독성이죠. 이런 거 오염돼 있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외국에서 유기농으로 뭐랄까 곡물을 재배했다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런 맹독성에 노출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산은 어쨌든 저농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산이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그리고 GMO 안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생산량이 좌우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입하는 그 불안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국제 분쟁이라든가 또 식량 무기화, 그것 때문에 이제 곡물 시장이 계속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가 더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이제는 이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뭐 현재 99%는 이제 외국에 의존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쪽에도 누군가는 필요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GMO 곡물 1년 식용입니다. 정부 발표에서는 약 400만 톤이라 그럽니다. 식용으로요. 그 다음에 사료용으로 1100만 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식용으로 부산물도 또 나오거든요. 뭐 콩기름 짠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도정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사료에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DDGS란 뭐 메탄 알코올 만들고 바이오 에너지 하다 보면 그 부산물까지 또 수입한다면 엄청나게 더 많아지죠. 그리고 1년 우리나라가 총계 GMO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곡물까지 보면 이제 1722만 톤이라 그럽니다. 바로 2021년인가요? 그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발표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가 이제 식량 뭐 곡물 작업률이
지금 25% 아닙니까? 전데 이제 뭐 밀 같은 거는 콩 같은 건 더 낫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가축 사료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한다 봐도 무방할 정도요. 그 중에서 이제 닭과는 더 심각하죠. 어, 닭살 방법에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수입 곡물 농기업의 제조, 사료 의존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도전하는 국내산 곡물에 이제 농가에서 만든 사료죠. 어쨌든 수입은 이제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규격화해서 딱 팔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기술이 굉장히 요구되고 노동력이 요구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어쨌든 싸니까 이제 많이 수입하고 이제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국내산 뭐 쌀만 해도 몇 배 비싸지 않습니까? 콩 같은 건 더 비싸거든요. 몇 배 비싸고요.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고가격이라는 것. 그 다음에 쉽게 구매할 수 있죠. 딱 만들어진 건 뭐 사다가 이제 사용만 하면 되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료 자원을 확보해가지고 그거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한 노동량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 사료 자원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배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99%를 할 정도로 이제 전적으로 의존하는, 닭열말에도 뭐 이렇게 의존한다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업적으로 닭사육에서 뭐 100마리든 1000마리든 키운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축산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뭐 자연축산이라 하면서도 사료를 공장 사료를 의존할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원 쪽에가 이런 차이가 있으며 이렇게 뭐랄까요, 도전도 하다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사료 확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배합을 해야 되니까요. 닭이 병아리 때부터 중병아리, 산란 전, 산란 후, 산란 전기, 산란 중기, 산란 후기 다 다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산란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산란율을 보통 70% 권장하거든요. 그럼 산란율 70% 유지하는 그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단백질 유지하고 어떻게 뭐랄까요, 포만 감산을 어떻게 놔야 돼,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다 보니까 또 사료 자원 확보다 굉장히 노동량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윤리적인 지속 가능한 우리가 지역에서 나온 걸로 해서 사료 만드는 이런 자립축산 실천이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가 아까도 있었던 뭐 식량 위기라는 게 무기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하는 이런 기술을 축적하는 거거든요.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원짜리 기술 이런 축산에 도전은 누군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노동량이 많고 하지만은요. 이런 쪽에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해야 된다. 100만 돼지야 해야 된다. 안 됩니다. 누가 먹을까요? 누가 살까요? 한데 아까도 했습니다. 뭐 방송에 달인을 소개하는 농가들이 명품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이제라도 이제 도전하실 분은 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요. 시판사료 이제 외국 곡물 아까도 했습니다만 수입하는 과정에 검역해야 돼요. 이제 뭐 개미라든가 이제 병해성 이제 그런 세균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살충제, 그다음 지역 옥수수에 그래서 불안전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수입하는 과정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요. 국내산에도 이렇게 낮은 공감대, 국내산 100% 사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축산에 동감할지 모르지만 같이 이제 뭐랄까 소비자로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직접 가축 사육하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서는 불안전성 꼭 같습니다. 높습니다. 국내산 하기도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누군가 도전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우리님들 중에서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제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설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쪽을 가는 병아리에서 사육시설부터 이제 사료 만들기까지 이제 전 과정을 병아리에서부터 사료까지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몇십 년 동안에 이제 이쪽으로 지향하면서 터득한 기술과 지식, 그 다음에 이제 농장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방송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오래됐습니다만 동물복지 공장에서 뭐 KBS였죠. 이제 그쪽에서 환경숲에서 소개되면서 뭐 엄청난 방향이 일으켰던 그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많은 농가, 교육과 창업, 컨설팅했던 그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러분한테 실질적인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